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 YMCA 한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아동이 직접 만들어가는 아동 친화도시 창원 2023년 창원시 아동의회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아동의회 정책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원시 아동의회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될 때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동의회의 든든한 지원자로 역할을 다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창원 특례시 장금용 제1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 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남재욱 의원님.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김영로 교육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아이들의 의견과 소통을 이어주셨던 박세은, 이영숙, 이은정, 이음직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창원시 아동의회 아동의원을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아동 의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차렷. 자, 인사.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창원시 아동의회는 지난 5월 1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총 11회의 정기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과 이름을 아동의원들이 직접 만들고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또한 정책이 무엇인지, 창원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친구들에게 질문하며 아동 의원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배움 여행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하여 민주주의의 체계를 깊게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창원시, 창원시의회, 창원교육지원청 등 주요 의무주체에게 전달한 정책을 지난 10월 11일 본회의를 통해 총 3개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푸른 잎이 자라는 5월부터 결실을 맺는 11월까지의 활동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살짝 긴장했습니다. 영상이 안 보입니다.
네, 영상이 좀 긴장했습니다. 네.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창원시 아동의회 발대식이 오늘 오후 창원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창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창원시 아동의회는 창원에 살거나 재학 중인 11살에서 18살 아동, 청소년 30명 이내로 구성해 창원시 아동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합니다. 영상이 많이 긴장했었는데 예. 네, 그리고 오늘 있기까지 창원시 아동친화팀, 창원시의회, 창원교육지원청, 마산 YMCA가 실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아동의회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이어서 조근영 창원시 아동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아동의회 의장 조근영입니다. 아동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창원시 아동의회가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마산 YMCA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아동들이 고민하고 토의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발표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아동의원들은 이날이 오기까지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아동이 행복한 창원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반영되기보다는 우리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지 무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동과 어른이 의견을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의견이 존중받는 창원 특례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아동 의원들이 고민하던 문제들을 담은 우리의 의견이 공유되고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과 지금까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모든 아동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창원시 아동의회 정책 발표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장금용 제1부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창원 특례시 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창원시 아동의회 정책 발표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한 해 1년 동안 아동의회를 이끌어 주신 우리 조근영 아동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정윤지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아동의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 아동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일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 학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쁜 시간에도 와주신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아동의회가 지난 5월에 발대식을 통해서 약 11차례에 걸쳐서 그 각종 회의 그리고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서 6개 정책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 그리고 우리 창원시 교육지원청 이렇게 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그리고 아동의회 의원님들 여러분들과 같이 지혜를 갖다가 나누면서 그 일이 발표해 주신 정책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창원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아동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리가 금일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아동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의회 의원 여러분 1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정책을 잘 결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창원시의회 박선혜 경제복지 여성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키에 맞춘 이 높이가 저한테 딱 맞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장 박선혜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몇 번째 보죠? 저랑 세 번째 보네요. 그죠? 5월 17일, 지난 10월 11일 본회의, 그리고 오늘 정책 발표회 세 번 보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말이 적혀 있지만 아까 이렇게 앉아서 조금 느낀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원이 된 지가 지금 6개월입니다. 딱 6개월. 만 6개월 이제 우리 창원시 아동 어원님들이신데 우리 창원시의 공식 명칭은 뭘까요? 그렇죠. 창원특례시. 그래서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실 때 창원시와 창원특례시 의회 예, 그래서 창원특례시 의회 예, 항상 이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원특례시 아동의회 의원님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금용 부시장님 말씀처럼 좋은 정책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지난 본회의에서 3건이 가결되었더라고요. 예, 그 가결된 안건들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안건들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3분 발언에도 아주 좋은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안전과 복지위원회에서 낸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뭐죠? 그 가장으로 있는 가장으로 있는 그런 가정의 돌보미 파견 있죠. 나중에서 한번 발언. 그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년 소녀 가장들로 있는 이런 가정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아동 어원으로서 이런 정책을 발굴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의회가 또 아동 의회가 구성되기까지 우리 YMCA 이윤기 사무총장님과 그리고 또 든든한 지원군인 우리 장금용 제1부시장님과 교육지원청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창원특례시 아동의회와 그리고 우리 아동어원님들의 아주 그냥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축하 말씀 전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시작! 아동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참여한 소중한 약속, 창원의 모든 아동이 행복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주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약속도 받았겠다. 2023년 창원시 아동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책을 각 위원회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정책 발표 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이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복지위원회 아동이 그리고 전시하는 자유로운 미술체험관 운영에 대해 강민채 의원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강민채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PPT 나오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과복지위원회 발표자 강민채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동이 그리고 전시하는 자유로운 미술체험관 정책을 제안합니다. 교육시민단체는 2022년 7월 경제교육 교통지표 설문조사에서 학생 응답자의 53%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미술 치료가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찰스 박사의 미술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의 80% 이상이 스트레스 완화를 경험했고 미술이 청소년의 회복 탄력성과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학습 효과를 위해서 양질의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에는 아동이 예술을 느끼고 표현하고 즐길 공간이 부족합니다. 문화체험 공간인 315 아트센터나 성서아트는 있지만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미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일부 행사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에는 또한 언제든 찾아가서 누구나 쉽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부족합니다. 특히 미술과 관련되어 자유롭게 체험을 하고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그림을 자유롭게 전시하는 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미술로 청소년과 아동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학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잘함과 못함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의 작품을 전시를 통해 보여주는 공간이 제공된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어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창원특례시 만 3세부터 만 18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그리고 전시하는 자유로운 미술 체험관 운영을 제안합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이 만들어가는 미술체험관 설립입니다. 어린이 미술관은 전국에 약 50곳, 창원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원에 좀 더 특별한 아동 미술관 한 곳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공간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손을 거쳐 채워집니다. 전시를 원하는 아동의 그림을 2주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자신감과 창의성을 위해 높은 작품성을 가진 것만으로 뽑지 않고 창의성과 독창성을 위주로 봅니다. 희망하는 아동이 많을 시 심사가 아닌 제비뽑기로 결정하여 골고루 선정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단 1인당 2달에 한 작품을 응모할 수 있으며 비속어나 선정적인 내용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 공간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을 떠들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아동들과 친구들의 그림을 보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는 대회를 열어 뽑힌 그림들만 전시해 두는 곳을 만들어 공간을 분리합니다. 아동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력과 준비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관리자를 배치하며 관리자의 자격은 아동 부모 중 신청한 누구든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간은 주말에 웹툰, 디자인, 초상화, 정물화 그리고 캐리커처 등 다양한 그림을 배울 수 있는 전문가분의 도움을 통해 재능을 강화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창원 아동예술공간 지원 누리집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항도실에 20명까지 선착순으로 가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예술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예술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의 프로그램도 분기별 이벤트성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를 접하여 모두 행복하고 경험을 아동 청소년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행된다면 아동과 청소년들은 미술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전시하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받고 조정정신이 길러질 것입니다. 평가로 이루어지는 전시가 아닌 누구나 원하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기에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미술 표현으로 인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것이 아동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미술 체험관이기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미술 체험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정책이 꼭 실행되어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꾸고 펼쳐지는 성장의 장이 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전과복지위원회 강민채 의원님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은 자료집 14페이지 정책 제안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가 박수민 문화팀장님께서 아동이 그리고 전시하는 자유로운 미술체험관 운영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리로.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가 문화팀장 박수민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에 대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무원은 9급부터 급수가 9급, 8급, 7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급수가 높다는 증거죠. 저기 부시장께서는 2급입니다. 이 뒤에 앉으려면 4급이 이상 되어야 됩니다. 4급, 3급. 근데 저는 이제 6급입니다. 의원님들 아니었으면 오늘 이런 자리도 아마 10년 안에 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민철 의원님 그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이 그리고 전시하는 자유로운 미술체험관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원님의 그 제안 내용처럼 예술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창원시 아동이 언제든지 쉽게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는 2023년 7월에 준공된 저기 창원 복합 그 버스 터미널 공영 주차장 1층에 보면 창원 문화예술교육센터라고 올해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창의 예술 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문화예술 교육서들을 채용해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미술, 디지털, 공예, 음악, 무용 등 각종 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7월에 준공하고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범 운영 중에 이제 좀 미흡한 점이나 이런 걸 조금씩 고쳐 나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교육청과도 연계를 해서 이제 교육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현재는 이 장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의원님들이 말하는 이런 미술체험관뿐만 아니라 안에 가보시면 각종 디지털 메타가든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그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지금 내년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교육이나 이런 교육청이나 기관이나 이런 곳에 다 연계를 좀 해서 좋은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아동과 성인들뿐만 아니라 창원 전체의 문화예술 교육을 격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저기 창원 시설공 운동장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지하 보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하 보도에 보면 창원 아트그라운드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말했던 버스킹 공연이나 아니면 말한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나 아니면 디지털 회화들 그런 전시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지금 많은 시민분들 아직은 많이 모르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낮은 편인데, 저희 과에서 문화예술과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기관들과 학교도 그렇고 연계를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특히 여기 모여 계시는 아동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통해서 적극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 말씀하셨던 아동이 그리고 전시하는 자유로운 미술 체험관뿐만 아니라 이런 예술적인 아동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7월 준공된 창원문화예술교육센터의 아동 청소년의 미술 체험과 작품 전시 공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반갑습니다. 이제 아동 의원님들도 그 공간을 꼭 방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전시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검토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서는 자료집 페이지 28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평등과 존중위원회 더 많은 아동이 함께하는 창원시 아동토론회 개최에 대해 전예승 의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료집은 1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평등과 존중위원회 전예승입니다. 저희 위원회 정책은 더 많은 아동이 함께하는 창원시 아동토론회 개최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UN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 12월에 창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정이 되었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창원시 아동의회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창원시 아동의회 의원수가 적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는 아동의회는 참여권과 발언권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론회를 통해 창원시 아동의회를 알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아동이 활동하게 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아동이 더욱더 살기 좋은 창원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의회는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아동들을 의견을 제시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022년 초등학교, 중학교 총 학생 수가 86,007명입니다. 그중 학교 밖 아동들은 559명, 약 600명에 다다릅니다. 이 학교 밖 아동들도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창원 학생회는 각급 학교에서 선출된 학생회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학생들은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내는 방법이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뿐만이 아닌 창원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문제는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아동이 잘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어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및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론추진위원회를 조직할 때 아동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이 주체가 되어 아동들이 토론 방식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을 통해서 토론을 이끄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들을 익혀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아동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어린이 퍼실리테이터가 주로 진행하고 보조 어른을 두어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토론회 이전에 충분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토론 주제, 문제점, 아동의 욕구 파악을 우선시하여 의견을 수집한 후 토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중 참여권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의사를 존중받는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론회를 통해서 아동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아동 친화 도시가 계속 유지되며 아동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동이 함께하는 창원시 아동 토론회 개최는 꼭 필요하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 토론회가 개최가 된다면 창원시 아동의회가 알려짐으로써 다양한 아동들이 참여권과 발언권이 보장되고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 제안을 통해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창원시는 아동이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동들이 존중받고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창원시와 시의회 교육청 관계자분과 어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동 토론회 개최에 관해 토론회 추진의 조직을 할 때 아동을 포함하는 내용과 아동들이 직접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형식 등 다소 불가능한 것 같은 제안처럼 보일지라도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첫 수를 배부리지 않다. 천천히 해도 된다. 실패해도 된다라고요. 우리 아동들은 많은 경험과 실패가 쌓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평등과 존중위원회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창원시 아동청소년과 윤정미 아동친화팀장님께서 더 많은 아동이 함께하는 창원시 아동토론회 개최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윤정미입니다. 네, 아동원 여러분, 저는 아동친화팀장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 팀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의원에 대한 애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답변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아동의회에서 아동의 참여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원시 아동의회 평등과 존중위원회 전혜성 의원이 제안하신 더 많은 아동이 함께하는 창원시 아동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12월 28일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정을 받은 도시로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담긴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과 22년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운영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참여하고 있는 이 아동의회입니다. 먼저 아동의회 참여 아동수가 적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부족한 인원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동 의원 수는 창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30인 이내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아동 의원을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2회에 걸쳐 공개 모집을 하였으나 최종 22명밖에 참여하지 못한 아주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청과 학교 등 적극적인 협조를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의 소통 창구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반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이회 방학 중 80명에서 100명의 규모로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아동의 발언권이나 그다음에 참여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기간이 25년 12월 28일 되면 만 4년으로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고도화된 상위 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내년에는 창원형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 시행할 때 이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 토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때 원탁 토론을 할 때 참여 구성원을 아동을 70%로 하고 그다음에 아동의 보호자를 20%, 그다음에 아동 관계자를 10%로 해서 아동 참여 비율을 대폭 높여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는 아동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모든 연령대의 아동이 다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내년에는 저 세이브 더 칠드런이랑 같은 그 아동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어린이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동 존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오늘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아동 욕구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해서 그다음에 창원형 중장기 아동 친화 과제를 선정하는 데 힘쓰고 앞으로도 계속 아동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그 시정을 펼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내년 연임을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2024년 창원시 아동의회 활동과 원탁 토론회가 벌써 기대됩니다. 더 많은 아동의 목소리를 담는 창원시를 꿈꾸며 검토 의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위원회 악기 대여와 수업을 지원하는 배움 공간 조성 정책에 대해서 서현지 의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료집은 2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특례시 아동의회 교육환경위원회 의원 서현지입니다. 지금부터 악기 대여와 수업을 지원하는 배움 공간 조성 정책에 대해 제안합니다. 지금 많은 아동들은 시험, 성적, 과제, 학습 내용, 부모, 학원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그 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전인 교육에 힘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악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교육청에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면접을 보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만 오케스트라에 참여가 가능하고 각 학교 재학생의 극히 일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참여라고 하기엔 힘듭니다. 다음은 타 도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서울학생 악기 하나 사업으로 유후 악기를 기증받아 운영을 합니다. 또 각 도에서 1학생 1학기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경남예술교육원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 및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악기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도 구매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 오케스트라 역시 참가 비용이 있고 이건 역시 개인이 악기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악기 역시 다양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악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현악기들은 구매 금액대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슨 비용도 만만치 않고 레슨을 받은 공립이나 사립기관도 거의 없습니다. 타 도시처럼 기증받은 악기를 학생과 연계해주는 기회도 창원시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정에서도 악기 연습을 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악기를 대여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창원시는 운영에 필요한 1년 예상을 바탕으로 대여 신청한 아동들 중 그 기준을 소득 수준 비율로 따져 선발합니다. 만 11세부터 만 17세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악기 대여, 레슨, 악기 연주 및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후 청산 아트홀, 315 아트센터,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 공간 등을 활용합니다. 대여한 악기로 주변 소음을 신경 쓰지 않고 1인 연습 또는 단체 연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접해볼 수 없는 현악기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를 대여해줍니다. 또한 배우고 싶은 악기를 대여 후 아동이 악기 전공자에게 레슨까지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강사는 음악 전공자로 아르바이트 정기적 봉사활동 가능자 또는 창원시 오케스트라 단원을 활용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첫째, 악기 연주 활동을 통한 시설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지도력, 근면성, 사교성, 준법성에 대한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악기 연주 활동에 참여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사회적 기술 점수의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료로 경제적 부담 없이 악기를 대여해 연주할 기회를 마련하므로 아동들의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술을 즐기는 시민으로 성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원시에서 살아가는 아동으로서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환경위원회의 악기 대여와 수업을 지원하는 배움 공간 조성 정책에는 창원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과와 창원시 평생교육과 두 곳에서 검토해 주셨습니다. 먼저 창원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과 손진희 장학사님께서 검토 의견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창원교육지원청 장학사 손진희입니다. 창원이 아동이 직접 만들어가는 아동 친화 도시 창원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납니다. 저는 9월부터 이제 창원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이 창원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활동하는 이 모습,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제가 정말 깊은 인상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그 교육환경위원회 서현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악기 대여와 수업을 지원하는 배움 공간 조성 정책,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고 또 저희 창원교육지원청에서도 저마다의 삶을 응원하고 누구나 즐기는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예술체험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예술 동아리 지원, 우분투 뮤지컬 학교 운영, 문화예술 공연 및 관람 기회 확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안한 정말 필요한 악기 대여와 수업을 지원하는 그런 배움 공간 조성을 위한 그런 지원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2018년 3월 29일 날 경남예술교육원 해봄을 개관해서 상시 프로그램, 토요 프로그램, 그다음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해봄 악기 도서관에서도 교과 활동, 방과 후 학생 동아리 등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서 학교급별 기간 단위로 악기 대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동북권 경남예술교육원을 신설 예정 중에 있고, 그리고 2026년에 이제 승인 목표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악기 대여하고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악기 배움 공간을 마련하고 악기 구입을 하고 자원봉사 강사 모집 등에 대한 예산 확보와 인력풀 구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좀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들어보니 교육지원청과 창원시청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 지금 당장은 예산 확보와 그런 인력풀 구성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협력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아동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좀 주시면 이렇게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책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평생교육과 황미정 학교지원팀장님께서 검토 의견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 학교지원팀장 황미정입니다. 먼저 아동의회 정책 발표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서현지 의원께서 제안한 악기 대여와 수업을 지원하는 배움 공간 조성 정책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매년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학교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 사업 중에 문화예술 관련 사업으로는 구도심 지역 르네상스 프로젝트, 우분투 뮤지컬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악기 대여 및 공간 조성 사업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계획 심의 시에 학교에서 이와 같은 사업 계획을 지원청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업들을 지원청에서 또 기획을 해서 그 총괄 부서에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심의회 과정 등을 거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원시와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모두 장기 검토가 필요함을 공유해 주셨고요. 다양한 방식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창원시 아동의회 정책 제안에 대한 이행 여부 및 검토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개의 안건뿐 아니라 창원시 아동의회 본회의 때 발표된 3분 자유 발언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료집 23페이지부터 보시면 지난 본회의 때 발표된 3분 자유 발언이 있고요. 먼저 고민서 의원이 발언한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을 위한 가사도우미 및 가족 돌보미 파견 정책에 대해서 창원시 사회복지과 차미선 희망복지팀장님께서 검토 의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차미선입니다. 고민서 의원님 앞에 계시네요. 교육환경위원회 고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을 위한 가사 도우미 및 가족 돌보미 파견 정책 제안은 보호자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부담을 들어주고자 하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창원시에서는 그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8월 16일에 창원시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거는 9세부터 39세까지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앞으로 가족 돌봄 실태 조사와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부서가 협조하여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이 반영되어서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주위에 가족 돌봄으로 힘든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적극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지원 의원이 발언한 정치 어른에게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창원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과 손진희 장학사님께서 한 번 더 의견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장학사 손진희입니다. 이 주제도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 창원시 아동의원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지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치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6학년 1학기 이제 교육과정에 보면 1학기 사회과에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 역할 등에 대해서 6학년 1학기 때 교육과정으로 이제 배우고 있고,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과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학교별 특색 있는 민주시민 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YMCA 연계에 찾아가는 맞춤형 민주시민 교육이 운영되고 있고, 도내 고2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 등 민주주의 선거 교육 운영을 경남 선관위 연계해서 희망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21년 7월 2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학생자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자치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자치 문화 확산 등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예전보다는 지금 학생자치회가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교육 혁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18세 이상 학생들은 이제 선거권을 가지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으로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역량을 기르며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이 활동들도 정치교육의 어쩜 일환으로 여러분들 이미 그 교육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구점득 위원장님 제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장님께서 스승의 날 시의원이 아동을 대상으로 시의회 역할, 활동 등을 교육하여 어려서부터 지역과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자유학기제나 진로체험 활동 등과 연계해서 시의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의회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다 하면 아마 일선 학교에서도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회의 때 구점득 위원장님 제안 내용까지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지연 의원이 발언한 아동문화예술 활동 교통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창원시 문화예술과 박수민 문화팀장님 한 번 더 자리하겠습니다. 교육환경위원회 임지연 의원님의 자유발언 아동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지역 아동들에게 적은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에 따라서 법으로 정하는 6세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누리카드란 매년 11만 원의 지원금을 충전해 도서, 음악, 영화,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와 교통비, 여행사, 캠핑장 등 여행, 그리고 스포츠, 체육용품, 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카드입니다. 물론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하진 않습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 한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3만 원으로 지금 인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이제 관내 모든 아동 청소년들에게 문화활동이나 교통비 지원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아동 의원님들도 그럴 겁니다. 이게 한 달에 용돈을 받으면 용돈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1년에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도로도 닦아야,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각종 모든 그 예산 안에서 써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제한된 예산으로 이 전체 이런 모든 걸 수요를 다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비 지원을 하려면 이제 법령이나 위에 상위 이제 국회나 법령이나 관련 조례 등 모든 것들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되므로 아마 시간을 두고 검토를 아마 좀 장기간 해봐야 될 사항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무엇보다는 이제 교통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의 이제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 근처에 우리 창원시 내에 이런 시설들을 구축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창원문화예술교육센터가 7월 1일부터 준공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에 진해에 아주 큰 진해 문화센터 도서관이 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 홈플러스 옆에 보면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창원 문화복합다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나중에 그런 거를 모든 관내의 모든 시설들과 공유하고 한번 협력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아동 의원님들의 참신하고 훌륭한 정책 제안에 또 다른 시각으로 이제 창원시 문화 정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감사드리며 미래의 주역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동이 살기 좋은 창원을 위해 함께 고민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동 의원들의 의견이 모두 수용되지 못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아동 의원들은 학습하고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네. 소중한 검토 의견은 저희 12월 6일 마지막 모임 때 다시 한번 아동 의원들과 공유하고 방향성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진짜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공간에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신 우리 아동 의원님 보호자분들도 예, 앞쪽 무대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두 앞으로 자리 잡아 주십시오.